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마련된 이제 전략과 추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체계 이런 순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의 목적에서는 사실 이제 계획 수립하게 된 배경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배경의 하에서 제주는 어떤 현황이고 어떤 여건인지,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목적까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인데요. 이제 파리 협정 채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신규 체제로 이제 돌입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규 체제에 돌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각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 에너지 정책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강력한 추진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주 같은 경우를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의 이제 화석 에너지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로 100% 이제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주를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탄소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이제 조성하는데, 제주의 이제 그런 지금 현황은 어떠한가 지켜봤을 때 사실 제주라는 부분이 동북아 교통의 어떻게 보면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네스코 성가랑에 이제 달성도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가 핫 이슈인 지역으로 이제 변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까지도 점차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인구 그리고 관광객들이 증가하다 보니 이제 전력 사용량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나타냈냐면, 이 주제 자체가 이제 탄소 카본 프리 아일랜드이고 그거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이제 제주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제 전력이라든가 폐기물 그리고 우리가 수송으로 하는 이제 연료 부분들, 이 부분이 제주도 온실가스의 약 97%를 차지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있지만 지금 제주도는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화석 발전한 부분과 그리고 육지로부터 이제 전력이 이송되는 이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전력 공급의 이제 불안전성과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고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구랑 이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력 사용량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존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게 이제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는 한 353만 톤 정도가 배출하는 걸로 이제 산출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2030년 목표로 이제 봤을 때 05년 대비 한 59.1% 증가하는 591만 톤 정도가 이제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여건 하에서 제주의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취약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이상기후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해수면 상승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주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제 발간되는 책자에 보면 제주도가 항상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 상승은 뭐 더더욱 더 이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추세대로 이제 그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의 이제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부분인데요. 생태계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육상 부분하고 해양 부분으로 이제 둘 다 이제 좀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한라산 시장 중에 이제 구상나무림이 이제 점점 감소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해양 생태 같은 경우는 교란 생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해양 생태계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제주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취약하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폭설이라든가 아니면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이제 생태계 부분이 이제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폭설,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 현재 수준에 비해서 2030년도에는 한 1.2배에서 1.8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약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온실가스에 의한 이제 변화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제주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원이 풍부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이제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첫째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 특히 이제 풍력 부분은 이제 국내 이제 그 풍력 산업이 양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질적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이제 보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보급량만 보더라도 이제 국내 이제 전체 전기 자동차 중에 3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 보급량의 약 45% 정도를 이제 제주에 이제 보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테스트 베드를 통해 가지고 실증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것을 이제 사실은 제주 전체에 처음부터 적용을 못했고요. 대신에 섬속의 서민 가파도를 그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담아서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일단 이제 먼저 만든 그런 경험을 제주도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간의 이제 노력에 대한 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전기차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부분,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친 이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카본 프리라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기존에 이제 추진해 왔던 사업이 발전이라든가 수송에 이제 치중해 있었다면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 외에 이제 가정이라든가 건물, 이제 폐기물 등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가지고 감축 부분과 이제 적응 부분이 양대 축으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적응 부분이 같이 이제 포함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그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그 2016년 이제 정부 업무 보고 시에는 그러한 이제 발전이라든가 수송 이런 거 외에 이제 가정 건물 폐기물 부분을 이제 합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적응 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일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한 모델을 정립하고 국내 확산하는 그런 모델까지 한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국내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외로 이 부분들을 전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하는 이제 목표를 이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이제 국내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제 한 5개 정도의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태양이라든가 그리고 풍력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해 가지고 이 피해도 없고 그리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모델을 이제 만들어냈으면 글로벌로 그러니까 국내로 확산시키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전략을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사실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총 이제 5가지 전략을 수립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5개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간단히 이제 핵심 사업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청정에너지 자립성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급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내면 그거를 이제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효율을 높이는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기피가 아니고 마을에 아니면 그 주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바꿔가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의 부분에서는 이제 핵심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항인데요. 사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면은 제주도를 이제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상당히 높게 이제 어쩌면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합니다만은 그런 높게 설정을 해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이제 전략을 마련했고요. 대신에 그냥 보급만이 아니라 주민 주도형까지 포함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청정 에너지 자립성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18년까지 저희 제주도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제 확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가구에 이제 스마트 미터기를 이제 보급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자립성 세 번째 폐장 에너지 확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이제 그 이해와 그리고 주민들의 이제 생각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목표를 저희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타운 13개소를 이제 조성하는 걸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 주도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3개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선두경 보급으로 세계 전기차 산업 메카 조성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그리고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오는 우리가 보을 때는 폐기물이긴 하지만 배터리 부분 이거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이제 확산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규제 프리저 운영 이제 3가지를 이제 핵심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했을 때 친환경 교통성 확산 부분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국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꾸준히 이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전기 자동차 부분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지금 보면은 제주도에 이제 등록된 차량 수만 43만 대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자동차, 승용차 이런 형태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대중교통 부분을 상당히 이제 저희가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제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퀘스천을 좀 달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 더 고민했던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2공항을 이제 건설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1공항하고 제2공항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경전철 부분을 여기에 담아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재활용 자원화 사업인데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쩌면 올해 아니면 내년 아니면 길면 내후년쯤에는 아마 기존에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보급한 게 5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 기간이 끝나는 그런 차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 자동차가 점점 증가할수록 배터리는 이제 향후에 계속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런 데에서 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전기차 규제 프리존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전기차를 보급해 주는데 그리고 그 전기차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기후변화 적응으로 아름다운 안전한 제주 그리고 아름다운 생태계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추진 전략을 마련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세 개의 이제 큰 핵심 사업을 넣었는데 기후 변화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주 같은 경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중에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어쩌면 포커스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산업에 대해서 관련 데이터를 산출해내고 그거를 산출해낸 거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아니면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후 안전 인프라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약간 넘어갔습니다만 2007년도에 나리 태풍 왔을 때 상당히 좀 충격을 저 나름대로 받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도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더 심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도민이 실천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대신에 이제 기존의 인프라를 안전한 시설로 바꿔놓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어쩌면 이 부분이 이제 기후변화에서 많이 이제 그 관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신에 이제 기후변화 다음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생물 다양성 부분에 이제 떨어지는 감소하는 부분이 이제 향후에는 대두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 같은 경우는 육상과 이제 해양 부분이 둘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 해 갈 것이며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의 여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제주 같은 경우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해수면 상승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해가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국가 해수면 센터 설립하는 부분도 여기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 친화형 탄소재를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 산업 부분하고요.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내고 모델을 확산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이제 작년만 해도 1,300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이 관광의 형태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저탄소 형태로 이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 표시제 같은 것도 도입하면서 점차적으로 저탄소 관광 형태로 전환하는 전략이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제로성 국제 파트너십 구축인데요. 뒤에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제 모델을 국내외로 이제 보급 확산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보급 확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보급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UNEP라든가 아니면 뭐 UNFCCC 이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기후 적응 센터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보호 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해서 이제 육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하는 부분 중에 세 번째는요. 좀 전에 만들어진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 보고서를 이제 확산하고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전수해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주민이 하나 되어 전 과정에서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전개라는 다섯 번째 전략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 확대 그리고 저탄소 생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저탄소 기업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가지고 이제 전개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향후에는 사실 기존의 이제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건립되는 그리고 만들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제로 에너지 건물로 보급 확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내용을 안 넣었지만 사실은 제주 뭐 제2공항 그리고 제주 신항 이런 새롭게 대규모 투자로 이루어지는 건물조차도 제로 에너지 건물로 이제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제도도 정비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전개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주민 실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거 아니, 그냥 시키는 것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혜택을 줌으로써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 환경을 바꿔가는 그러한 전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탄소 기업 문화 육성인데요. 사실 도민이 실천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기업입니다. 기업은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기업 스스로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도입해서 같이 전개해가는 그런 전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방대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여기 내용입니다. 사실 목적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지자체만으로 그리고 우리 도민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이 이제 범부처적으로 그러니까 관계부처가 이제 뛰어들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행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여기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 형태의 이제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부터는 이제 만들게 되면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5년 단위 형태로 이제 만들고 그걸 점검해 나가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금의 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정비해 가면서 이 내용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지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해주실 좌장님하고 토론자분께서는 마련된 그 단상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 진행은 그 제주대학교 이기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이규호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제주 포럼에서 이런 세션에 좌장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오늘 좌장을 좌우로 토론을 해줄 5분이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성함을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제 오른쪽으로 박창석 KEI 변병설 교수님. 제 오른쪽. 제 오른쪽. 그렇습니다. 예, 박창석 KEI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했습니다. 기후융합 연구실장 죄송합니다. 오셨습니다. 그다음 제 좌측에 두 번째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이영 국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제1프로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 박사님 오셨습니다. 다음 인천대학교의 경제학과의 강희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님 오셨습니다. 먼 길까지 이렇게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의 그 주제가 제주의 탄소 제로섬 우리 모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 코바디스. 젊은 우리 학생들 여기 고등학생들도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내용이 어려운 것을 어렵게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이 제주는 앞으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고등학교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 살아갈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바디스라는 말이 우리 원장님 주위 어디로 가시나니까 어디로 가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옛날에 알던 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래서 제주의 그 탄소 제로섬이 방향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좋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두고 오늘 토론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한 분씩 해서 한 분씩 한 7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제 시간 제대로 된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사전에 누구부터 하신다라고 뭐 어떤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개해드린 대로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아마 하시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창석 KEI라고 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거기에 기후융합연구실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창석 박사님께서 우선 모두 발언을 시작을 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리고 좋은 곳에서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과 관련해서 제가 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 탄소제로에 관련된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대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사실은 정책적 혹은 계획적 사례로 보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B 정부 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바로 전에 있는 MB 정부 때 사실은 강릉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 제로 도시를 구현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해서 그때는 이제 경포호 주변에 경포 그 해수욕장 주변에 경포 주변을 탄소 제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사업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출발해서 현재 한 두 번 좀 와 있었고요. 대략 1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진행되는 큰 사업 혹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가장 큰 어떤 경험을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강릉에서 해왔던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추진에 있어서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잘된 점 혹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이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을 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성공을 위한 하나의 좀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비전을 좀 더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참 어렵고 탄소 제로라는 것이 이제 잡혔듯 혹은 잡히지 않을 듯 거기에 대한 적응까지 들어가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명한 비전을 좀 디벨롭해서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도민들한테 좀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비전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 이것의 성공을 좀 답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반에 대한 투자들이 사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그다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재원 확보 노력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규제 같은 것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2030년 혹은 205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탄소 제로 사업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기본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빨리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응해서 신기술이 여기 빨리 들어오도록 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런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들을 좀 없애나가고 좀 과감하게 조금
하는 그런 측면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변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글로벌 차원에서 유치할 건가, 혹은 그런 것들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은 규제, 더 나은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게 조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제로섬이라는 큰 이러한 과정들이 혹은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과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결과를 빨리 내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들까 하는 것에 있어서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혹은 추진하는 전문가들 혹은 지방정부 혹은 국가의 어떤 중앙단체가 중앙정부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탄소제로섬은 저희들이 이제 기후변화를 다루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기후변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혹은 2100년 동안 내다보기 때문에 과정이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제로섬을 만드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계해 주신 하나의 어떤 시금 속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분들의 코멘트는 다 정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그 전도민의 어떤 참여 과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는 고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험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의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 토론에 임해주실 분은 우리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 국장님께서 제가 너무 시간 압박을 드렸는지 우리 박 실장님께서는 한 2분여 정도를 저에게 토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분 정도 더 쓰시려면 뭐 제가 허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입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도 뭐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이 제주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탄소 없는 섬 계획에 대해서 뭐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게 좀 협력하면서 이게 좀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는데, 저는 좀 그 얘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이런 최근에 이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뭐 지역 차원의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좀 돋보이는 게 제주도의 어떤 전략들이 아닌가. 특히나 이 탄소 없는 섬 제주라는 거는 어떤 제주의 어떤 청정한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또 제주를 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좀 계획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사업이 또 이제 이 실현이 됐을 경우에는 또 더더욱 또 뭐 이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는 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이게 제주도정에서 이 탄소 없는 섬에 대한 그 전략 비전을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적 의미의 어떤 그런 지향점으로서의 어떤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 실행을 위한 현실 가능한 목표로 지금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는 기회 될 때마다 지금 이거는 실현 가능한 목표다라고 계속 언급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그 계획에 대한 동조하고 같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옆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그런 뭐 이 현황이나 추진 방향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인 측면들이 좀 사실 큽니다. 그리고 주변 전문가들도 사실 좀 그런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 특성상 이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에너지 소비, 전기나 물 사용량, 이 소비적인 행태가 좀 높은 지역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점점 이 어떤 그 도민들의 어떤 그 에너지 사용량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단순히 제가 제주도가 이 어떤 양적인 측면으로서 이게 딱 그 이 뭐 이 어떤 그 완성 짓는 좋은 예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이거는 뭐 돈만 있으면은 그 타이틀을 따오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돈으로 때려박은 건데, 이런 시기의 사업을 해가지고 2030년 이 계획을 만들 거냐?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100% 이게 실패한다고 봐요. 한 예로 지금 가파도 같은 경우 지금 카운프리의 어떤 대표적인 섬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12년도 제주도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WCC 때 부랴부랴 해가지고 지금 완성을 했죠. 근데 거의 겉으로만 지금 뼈대만 만들어 놓고 전혀 실용을 못하는 단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왔을 때는 이게 지금 가파도가 지금 탄소 없는 섬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죠.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제주도가 최근에 작년에 지금 보도자료 보면은 올해 상반기 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좀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좀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좀 밝히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지금 2030년 그 37만 7천 대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주도가 올해부터는 그 전기차 신청할 때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아니면은 도외로 판매를 한 경우에만 전기차 신청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시 이게 그 공모 변경 방식 변경을 해가지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 했던 그런 개발 정책들이 뭐 제2공항, 신공항, 제2공항이 돌고 탑동 신항, 이런 규모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뭐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방출하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가면서 이렇게 2030년 카운프리 아일랜드가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그래서 물론 그러면 한 발짝 좀 양보해가지고 그런 지향점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정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좀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더라도 좀 지지할 만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또 거기서 또 걸림돌이 뭐냐면, 근데 문제는 이 기존에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인데, 이건 하나의 에너지 어떤 체제 전환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연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의 원칙이 돼야 될 거는 공공성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특별법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의 자원으로 특별법을 다 그렇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일반 민간 기업, 사기업들은 이런 먹는 샘물, 생수 사업을 제주도에서는 못합니다. 육지부에서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 또한도 특별법에서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자원으로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적인 성공에 매달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 사기업들한테 이런 공공자원의 개발 허가권들을 계속 넘겨주고 있는 거죠. 2030년까지 완성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풍력, 제주도가 제일 이 카운프리 아일랜드의 그 주력 중에 하나가 풍력인데, 풍력 계획이 지금 육상 350메가와트, 해상 2000메가와트인데 여기서 관건은 해상 풍력입니다. 2기가 완성이 될 거냐 이건데, 최근에 지금 사업 승인 받은 데가 지금 한림 해상 풍력에 불과합니다. 여기도 처음에 150메가와트 신청했다가 지구 단위 최소 기획 계획인 100메가와트로 줄였어요.
근데 2030년까지 이제 이거를 2,000메가와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또 최근에 제주도가 지금 그 태양광도 원래 계획은 30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였는데 요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그 계획을 바꿔가지고 1,411메가와트 엄청나게 지금 이 양을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계획하는 게 감귤밭 폐원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태양광 설치해라 하면은 뭐 보통 4,500평 정도 투자하면은 연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장담도 못합니다.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약 한 4,500평의 그 태양광 설치를 지금 할 수 있는 규모가 지금 1메가와트 정도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한 2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해요.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럼 농가에 그 표현해가지고 20억을 어디다가 그 저리 융자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투자할 농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좀 다 돼서 저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지지는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제주도에 했던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 공공성의 원칙이 전제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 도민들의 참여 그리고 기업의 어떤 참여들 이게 단순히 그냥 도가 주도해서 나가면서 무조건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는 설령 양적인 그냥 그 겉모양으로 이 성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성공을 하고 평가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 또 좀 더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김태균 제주발전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발전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우리 그 이영홍 사무국장님이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해서 제가 좀 더 책임을 더 갖고 또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마음을 갖느냐 하면 가파도 프로젝트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가파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 태동됐습니다. 그 계획이 제주도 탄소 없는 섬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국가 계획으로까지 추진되게 됐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목에서 큰 프로젝트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성공을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주민들, 도민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한 해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마 이 프로젝트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제주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촌에서 제주는 보물이고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보물섬입니다. 유네스코 삼관왕 람사르 습지 국제보호지역 4개를 갖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앞서 비판도 있었지만 세계 7대 자연경관 7개 평가 항목 중에 7개 모두에 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는 곳도 제주가 유일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물종 다양성 문제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많은 보호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한 46%가 제주도 면적의 46%가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자연환경 때문에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가? 물론 이주민들도 오고 관광객들이 오지만 우리 주민들이 과연 그 혜택을 얻고 있는가?
지금 자연보전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제입니다. 제주는 신이 만든 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천, 바닷가, 해양, 중산간, 한라산, 오름, 곶자월까지 우리는 보존해야 되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보존을 하는데 많은 재정적 투입도 필요합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라산 국립공원, 중산간, 곶자왈, 오름, 그다음 연안습지, 해양을 자연공원인 국립공원으로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국립공원 법에 보면은 1200m 활주로도 만들 수 있고 호텔도 여관도 숙박시설도 박물관도 수목원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난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이 공원마을이 되게 되면 정말 국제적인 공원 브랜드를 갖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정해져 있는 5개의 해양 도립공원, 그 다음에 하천, 곶자왈, 오름, 한라산까지 있는, 그래서 제주도가 전부가 공원이어서 누구든지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공원에 가는 입장료를 내야 되듯이 그렇게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강진영 박사께서 발표하신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2100년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주는 정말 그 국제 보호지역으로 또 자랑하고 있고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끄러운 자화상도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가장 많고요. 자동차 보유 대수도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정말 잘 선택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가장 잘 선택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에서 제주가 추진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모델로 삼고자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이 개발되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 체계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든 20-30년 정도 꾸준히 정책을 추진한 지역만 성공의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꾸리찌바는 도시발전연구소를 통해서 30년 이상 꾸리찌바시를 다듬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민간 역량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녹아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추진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희망을 갖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않았던 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체념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들을 서로 연결한다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고 그래서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가 더 귀하게 되고 빛나게 되고 제주를 사는 사람들이 가꾸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인천대학교의 경제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강희찬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영 박사님 발표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특히 지금까지 어떤 다양한 노력들과 그리고 목표들 그리고 그걸 진행하면서 애로사항들 그리고 향후에 이거를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서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발표 내용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희망적인 그러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뭐 다양한 분야도 있지만 오늘 제가 강진영 박사님 특별히 이 포럼을 들으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전기차를 중심으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카운프리 아일랜드의 전반적인 목표들은 굉장히 앰비셔스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그런 지적 사항도 나왔는데요. 저는 뭐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달성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목표를 낮추자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달성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이제 강진영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앙에서의 지원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 인간과의 어떤 이런 같이 협력 방안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구체적인 어떤 논리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지, 왜 제주도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좀 더 포괄적인 어떤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액션 플랜들이 하나하나씩 좀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논리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뭐 저는 뭐 다양한 얘기를 드릴 거고 한 가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논리 부분에서 이제 이 전기차를 왜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더 앰비셔스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 얘기도 들으시면서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인 시장 자체가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익히 다 아실 거로 듣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은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할 텐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금 이런 상황들, 특히 한국에 주어진 상황은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늦춰져 있는 부분이고 지금 빨리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변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많은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만만하게 봤던 중국이 벌써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고 일본은 지금 벌써 슈퍼차지하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벌써 일본 열도에 지금 다 깔려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리면서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으로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하는 것은 단순히 제주도를 위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주도에서 전기차는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특히 이제 탄소를 줄이는 부분에서의 기여하는 부분도 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산업, 그 기술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어떤 플래그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국가적인 지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이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러한 전기차 산업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그리고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로서 성공사를 보인다면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부분에 파급 효과가 없는 굉장히 독립화된 어떤 그런 지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제주도 내에서의 성공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어떤 제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성공사를 만드는 부분은 이런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어떤 나라의 브랜드, 어떤 제품의 브랜드든지 자유롭게 여기서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전기차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세워졌을 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그래야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제주도가 무엇인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제주도는 그 카본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가 필요하다. 이 논리는 사실 너무나도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기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다면 중앙정부도 굉장히 어떤 그러한 그 지원에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논리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실천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좀 우리가 쏟아져 나와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아까 고등학생분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 제주도에 이 전기차가 빨리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논의되고 확산되는 생각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를 넓히고 이런 것들은 뭐 중앙정부 아니 제주도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라는 거는 강매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 뭐 타지 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들에게는 뭔가 어마어마한 어떤 인센티브와 또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질 수 있는 노력들이 없이 예를 들면 지금 뭐 3년 전에 지금 디젤차를 샀는데 지금 뭐 디젤차가 뭐 초미세먼지 나온다고 지금 갑자기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굉장히 그 프로모티브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자면 이제 영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 같은 것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주도가 이런 거 찾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그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쉽게 전기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가 아니라 거기 오면 브랜드가 거기 지금 이 영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브랜드가 다 나와 있고요. 가격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그걸 팩트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제주 뭐 예를 들면 전기차를 사게 되면 몇 년 정도 됐을 때 이게 뭐 투자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뽑을 수 있는 몇 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또 혜택이 있고 또 뭐 이걸 어떤 브랜드별 차이점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또한 거기서 제일 좋은 것들이 뭐냐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냥 자기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았고 이런 부분은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은 충전소는 뭐 이런 부분은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서로 자유롭게 공유되는 그런 사이트도 좋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제주도민들이 정말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뭐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런 것들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좀 이제 민간의 어떤 이런 자동차를 구매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정보를 알리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약간 강제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렌트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렌트카 사업 뭐 이런 인증이나 이런 거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를 좀 강제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에서도 전기차를 좀 강제로 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떤 부분을 좀 강제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좀 확산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함께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 사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강 박사님도 우리 여러 가지 뭐 협의체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본프리 아일랜드랑 이 전반적인 노력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이런 총괄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뭐 민간에서 뭐 외국이나 어디든지 이렇게 전기차 관련돼서 뭔가 논의하고 싶은 어떻게 하려고 이제 다시 제주에 오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와 관해서 정말 그 민간이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업자들도 쉽게 어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총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좀 성립된다면 좀 더 빨리 이런 꿈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설정하고 있는 어떤 목표의 수준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그다음에 논리를 잘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까지도 열거를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인하대학교의 변병설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변병설입니다. 오늘 그 제11회 제주포럼 동아시아 질서와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 쿠어바디스라는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장님 아까 하고 논의하면서 이 쿠어바디스를 원장님이 이렇게 정하셨다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세부적인 어떤 방향을 잘 좀 설정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방향이 좀 잘못되면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좀 지향하면서 뭔가 이 건강한, 이 건전한 그런 어떤 방향을 잡는 이런 어떤 토론에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진영 박사님 한 5, 6년 전인가요? 정말 환경부에 정말 적은 예산으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가파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나의 그 테스트베드 형태의 프로젝트를 작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탄소 없는 섬 가파도가 거의 이제 씨앗을 그때 뿌렸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그러면서 나무로 커가는 이런 어떤 모습 그것을 또 작은 그 공간적으로는 이제 가파도라는 조그만 스몰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제주 아일랜드라는 전역으로 또 확대가 됐고 지금은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 대통령이 언급하는 그런 어떤 파리 회의에서처럼 이 국제적인 아젠다에 이 중요한 어떤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그만 연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 박사님 여러 가지 비전과 계획과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진 체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탄소 없는 사회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부적으로 어떤 세부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정말 이제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큰 계획 속에서 좀 지표를 설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지표. 그래서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거기 뭐 교통이랄까, 이 주택과 같은 건축물, 그 다음에 이런 생활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에너지 즉 이런 다양한 요소별로 이런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정말 좀 세밀한 그런 목표를 좀 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 자료에 보면 이제 탄소 제로섬 국제 파트너십 구축 관련해서 글로벌 브랜드를 좀 높인다. 그러면서 이제 최빈국의 개발도상 국가의 저탄소 녹색 도시 또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기술을 전파하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협력해야 될 국제 기구가 좀 언급이 돼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글로벌 클라이미트 펀드 GCF죠. 인천 송도에 있고 이명박 정권 때 유치한 이 국제 기구인데 그래서 지금 GCF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인천에 송도에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GCF하고도 좀 긴밀하게 얘기해서 거기 펀드를 좀 제주도가 좀 활용해서 개발도상 국가의 이 가파도를 포함한 이 녹색 기술, 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 개발도상 국가에 전파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옆에 또 월드뱅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뱅크 GCF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와 협력하는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어워드를 좀 만들면 그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이 국제상을 뭐 IUCN에서 이제 이 생물 다양성 쪽으로 이제 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탄소 제로 도시에 대한 이 국제상을 좀 제주도가 한번 제정을 해서 가면 뭐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도 좀 잘 맞고 또 제주도가 이미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힘을 받고 또 국제적으로 또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 어워드에 좀 만들면 좋겠다. 이 어워드의 목매는 전 세계 지자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이 상을 한번 받으면 이게 리더십에 큰 어떤 탄력을 힘을 좀 얻는 것 같아요. 제가 환경부의 그린 시티 그걸 좀 총괄하고 있는데 이번에 60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는데 상은 6개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많은 지자체가 좀 본인들의 좀 실적을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리와 틀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제가 UN 에스캅하고 일본의 이제 IGS에 가서 한국의 환경 친화적인 어떤 성공 사례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발표하면서 느낀 거는 거기에 참석한 그 전문가들이 각 여러 국가에서 오는데 각 국가에서 가장 잘된 사례들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또 여기 태국은 태국대로 각 나라별로 좋은 사례들을 이제 만들면서 그 이른바 이제 키타큐슈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타이틀로 전 세계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성공 사례가 발표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카본 프리 쪽으로 이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베드제드랄까 기타 이런 도시들 사례도 많고 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쪽에 가장 또 성공한 그런 사례들 아까 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교통대상 이런 거 또 영국의 그린 애플 어워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주도에 어떻게 적용하고 접목하고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사례를 계획한 디자인한 이런 분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좀 국제적인 학술 대회나 그런 제주 이니셔티브 이런 용어를 좀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니셔티브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탄소 없는 섬 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우수하게 잘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국제적인 평판, 레퓨테이션을 얻는 그런 어떤 도시로 부상하길 바라면서 이게 조금 이제 일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제가 내년도에 한국환경정책학회 전문가들이 한 400명 있는데 거기 회장을 좀 맡는데 필요하면 한국환경정책학회 또 여기 이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가 후원하고 월드뱅크 GCF가 또 옆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큰 컨퍼런스나 하여튼 이런 성공 사례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년에 봄쯤에 한번 만드는 거 1년간 준비해서 하면은 좋은 또 모임이 되지 않을까 마무리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주도에 역시 우리 병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같이 공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 5분의 토론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무리를 답변을 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저희 5분의 이 고견들을 우리 강진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 그리고 제주도 또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향후 이 우리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정책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도록 잘 새겨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대신 드리면서 5분 모두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딱 40분까지인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금 세계 환경 수도를 조성하는 거,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완성을 해서 큰 틀로 보면 녹색 성장을 완성을 해서 나아가자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녹색 성장의 어떤 틀이 탄소 줄이는 데만 급급을 하는 모양을 가지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 모두가 이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만 가능한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과연 이러한 녹색 성장의 삶이 과연 언제쯤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 모두를 비롯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시시비비를 떠나서 어떤 형태의 우리 삶을 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무조건 동참을 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주도정도 그런 형태로 아마 우리 모든 것을 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우리 녹색 성장의 완성은 우리 후배들이 해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신성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1, 2분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이 세션을 계획하고 이끌어 주신 우리 강기춘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우리 신성용 학생들 고마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인사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총론적으로는 다 이제 어리하죠. 제주 카본 아일랜드 너무 잘했다. 강론적으로는 조금씩 기대하시는 분, 또 우려하시는 분, 또 새로 제안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 저희들 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할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주도 발전 전략이 아니다. 제주도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지렛대로 활용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물론 이걸 통해서 제주도가 발전하겠지만 이것이 제주도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지렛대로 중앙정부가 활용하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논리를 오늘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성과들이 크고 작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제주도의 어떤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박수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